주술과 세뇌 2. 주술적 사고는 언제 일어나는가? 주술적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 지금까지 주술적 사고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진화의 과정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게 된 주술적 사고의 유전자이지만 어떤 이는 쉽게 주술적 사고에 빠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주술적인 사고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평생 주술적 사고와는 연이 없던 사람도 별것 아닌 일로 주술적 사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주술적 사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술이란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안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이 주술적 사고에 대한 고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불안이란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에 의한 불안입니다. 예를 들면 눈앞에 호랑이가 있을 경우 호랑이의 위협과 호랑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상한 결과 불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불안은 실제 일어나는 가능성에 의한 불안이 아니라 미래에 자신이 무력해질 가능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데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의 미래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즉, 점차 현재에서 멀어질수록 개개인이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적어지게 되면서 미래를 통제하고 예측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두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점차 무력감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무력감에서 두 번째 불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불안감이 바로 주술적 사고의 시발점이 되죠. 미래에 대한 무력감에 의해 발생한 불안함을 다룰 수 없게 되면서 그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술적 사고에 빠져들게 되고 주술적인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불안감이 주술적 사고를 촉발하는 것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무력감에 의해 불안함이 일어나면 현실에서 의식이 유리되는 NLP에서 얘기하는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납니다.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체험이나 현상에 대한 선명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현실에서 체험하는 것들이 마치 뿌연 필터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체험되면서 현실에서 느끼는 맛, 즐거움 등이 더 이상 전과 같지 않고 무뎌지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이 무뎌지게 되면 점차 현실에서의 체험이 즐겁거나 전처럼 행복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전과는 달리 현실이 재미가 없고 공허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실존적 공허에 빠진 상태라고 하며 친구들과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다고 느끼지 못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현실감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현실감은 한 개인의 자아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현실감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아를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게 되고 의식과 무의식을 분리시키는 경계인 자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 상태를 자아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분열되면 더 이상 자아가 의식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자아란 무의식과 의식을 나누는 경계선이고 이 경계선을 통해서 개체와 집단의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체와 집단을 나눈다는 것은 개체가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A라는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A 대학교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아가 붕괴된다면 이러한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대학교와 관련된 공격적인 소문이 돌거나 하면 이것을 자신과 분리시키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공격받는 것과 같이 느끼고 A 대학교의 화신과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붕괴를 통한 개체성의 상실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붕괴되면 무의식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이 섞여서 의식 세계에 무의식의 세계가 흘러 들어옵니다. 무의식의 영역은 칼 융이 말한 원형의 영역입니다. 이 원형이란 흔히 말하는 아버지 원형, 어머니 원형과 같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직장, 학교, 취미 집단 등도 모두 원형으로 존재하며 이것들이 모두 무의식의 세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무의식의 영향을 받게 된 사람은 정상적인 의식 상태가 아니라 정신병적 의식 상태가 되며 무의식적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원형들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원형들의 지배를 받으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더 이상 개체성이 아닌 전체성으로 사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타의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술적 사고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유감 주술적 혹은 접촉 주술적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즉, 주술적 사고의 근간에는 자아의 분열에 의한 무의식의 원형 지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이 원형적 사고를 통해서 주술적 사고로의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주술적 사고로 이르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컨트롤 가능성 제약, 무력감 예측, 무력감에 의한 불안감, 디소시에이션, 실존적 공허, 자아의 분열, 무의식적 원형의 지배, 주술적 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주술적 사고에 들어간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취약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눈보라를 피하기 위한 예시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는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소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술적 사고로 나아가는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식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어이없는 미신에 빠지고 주술적인 행위에 현혹이 되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적 수준이 높거나 사회적인 성공을 한 사람은 주술적, 미신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양이기 때문에 주술적 사고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술적 사고에 빠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별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외부 환경, 상황과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와 같은 삶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이러한 외적 요소에 따라 주술적인 사고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정해질 뿐 지성적, 합리적 사고를 통해 주술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심지어 전투적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 역시 주술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술적 사고는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정하거나 사회 현상적으로 사회의 규율, 법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미래에 적용되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일어납니다. 이는 미래에도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그 결과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미래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무력하게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주술적 사고에 도달하게 됩니다. 흔히 불경기에 점집이 호황이 된다거나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술이나 점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점술, 주술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 4조 원에 이르며 점차 성장 중이라는 통계나 10명 중 4명이 점을 본다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술적 사고는 개개인의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영향과 사회 체계의 안정성, 그에 대한 신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술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주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부분에 접근할 때 단순히 그에 사로잡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상황을 함께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